예,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배 의원입니다. 극한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 생還과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강력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고 원전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해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노출되었습니다. 일본은 노출된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주입했고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해결료와 직접 닿아 12년 동안 130만 톤 이상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오염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30년 이상에 걸쳐 값싸고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나 핵 폐기물은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거나 핀란드 온칼로 핵 폐기물 시설처럼 땅속 깊이 보관시설 건설하여 오랜 시간 보관하는 것 외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가 3중 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배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10억 원의 국민 혈세로 일본을 대신하여 오염수 안전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자국 내에서 먹는 물 또는 농업 용수와 산업 용수로 사용하거나 지구촌의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것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하며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동아건설은 사고 직후 사과 광고와 함께 1,500억 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전면 재건설하고 한강 교량의 전면 보수와 관리를 위해 100억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7년 후 대법원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유지 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 후 원인 파악 및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따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시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 융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수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돼 붕괴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자교만 아스팔트에 균열이 있고 정자교에만 염화칼슘을 뿌렸습니까? 정자교 사고 발생 후 김병욱 국회의원 주재로 정자교 붕괴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전문가는 받침이 없는 보도부 캔틸레버의 과다한 길이, 철근 겹 위험 유치 문제, 열화 현상과 철근 부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시 정밀 안전 진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과도하고 길게 설치된 캔틸레버 보도부는 경험하지 못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 단면에 캔틸레버 전체를 장착하여 전조 증상 없이 순간적으로 파괴가 가능한 극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다수 전문가는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러한 캔틸레버 구조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량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 설계는 다양한 하중과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내구성, 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 자재 및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적합성과 성능 및 지속 가능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에 맞는 완벽한 시공과 관리 감독, 준공 후 관리 주체의 철저한 유지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수 대교 붕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은 교량의 유지 관리 미흡만으로 교량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자교 붕괴 사고는 성남시 공직자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중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현직 시장과 부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시행사인 LH, 설계사와 시공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가 유지관리 부실로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자교를 설계했던 사무기술단이 폐업했고 시공하였던 강주 고속이 다른 건설사에 합병됐다면 당연히 시행사인 LH가 성남 시민에 우선 사과하고 사고 대책반을 꾸려 성남시와 함께 사고 수습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어야 마땅함에도 LH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LH의 공식 사과 요구와 함께 설계는 적합했는지, 시공은 완벽했는지, 감리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을 지나는 서영교, 임해교, 야탁교 등 17개 교량의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위해 LH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자교 붕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최근 LH가 발주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전담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등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의한 총체적 하자라고 밝혀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철근 누락 의혹 등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무량판 구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지난해 1월 붕괴한 광주 하정 아이파크 역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똑같은 무량판 공법으로 건축하고 있는 대장지구 A10 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서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과 특히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 나오실 거죠? 예, 앉아 계세요. 예,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